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모든 질병의 시작은 염증이다. 염증 해방. 지은이는 정세연, 발행은 타산라이프입니다.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암,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치매, 이 5가지가 대표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병들은 모두 염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초기 발생한 염증을 제때 잡지 못하고 결국 생명까지 위협하는 거대 질병으로 키워온 것입니다. 염증은 모든 병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염증에 관해 잘 모르고 약을 먹고 치료하면 다 치유되었다고 믿습니다. 염증은 이런 사람들의 안일함을 파고들어 더 깊게 또 더 넓게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염증의 뿌리를 파헤치고 치료하며 관리하는 법까지 모조리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식지 전문가이자 한의학 박사인 정세연 저자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염증을 치유하는 식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식치란 음식으로 병을 치유하는 개념으로 내 병과 그 원인이 되는 염증의 뿌리를 근원부터 다스리고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에서는 우리 몸을 상부와 하부, 팔과 다리로 분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성 염증을 알아보고 이에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26가지 식치 처방법과 레시피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평소 흔히 접하는 음식을 좀 더 건강히 요리하고 섭취하는 법,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식치 레시피 등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최강의 노하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염증의 비밀.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증이 조금 있네요.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가장 자주 듣는 말 아닌가요? 바꿔 말하면 수많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의 핵심이 곧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염증은 비염부터 식도염, 위염, 피부염,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암 등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염증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해결 방법은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 몸에 닥친 위기를 잘 알고 다스릴 수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염증의 어원을 살펴보면 한자로는 염증이라 하는데 염이라는 단어에 불화자가 2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 때문에 그렇습니다를 바꿔 말하면 당신의 몸속 어딘가에 불이 나서 아픈 겁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염증이 생긴 부위는 불이 난 것처럼 빨갛게 충혈되며 붓고 아프고 뜨겁게 달아오르기까지 합니다. 진단학에서 염증의 임상적 4대 징후로 꼽는 것이 바로 발저, 붓기, 통증, 열감입니다. 여기에 기능 저하가 추가되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례 중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위는 피부나 눈에 생기는 염증일 겁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는 경우나 면역 반응 이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빨개지고 부어오르면서 따갑고 아프지요.
만져보면 뜨끈뜨끈한 느낌도 날 겁니다. 염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눈에 결막염이 생기면 어떨까요? 충혈되고 붓거나 심하면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속이 쓰리고 아픈 증상 역시 몸속 염증이 생겼을 때 느껴지는 불편감 중 하나입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새벽에 잠을 깬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식도점막에 빨갛게 염증이 있어 느껴지는 증상 중 하나지요. 피부염, 결막염, 식도염 등 불리는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염증입니다. 염증은 초기 기선 제압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갑자기 불이 너무 크게 나버렸을 때 발생합니다. 급성 염증에서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몸속 전쟁은 감기보다는 독감 바이러스와 싸울 때 커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생전 처음 접하는 바이러스와 싸울 때도 크게 일어납니다. 몸속에 큰 불이 나면 침입자뿐만 아니라 내 몸의 연약한 조직을 손상시키고 장기 전체를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에 염증 세포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사이토카인 폭풍, 외부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 면역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현상, 이 발생하면 폐, 기관지 및 다른 장기까지도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으킨 몸의 반응과 후유증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렇듯 염증이라는 불이 급성으로 너무 세게 발생할 경우, 그래서 스스로를 해치게 될 경우에는 소염제를 비롯해 치료에 필요한 약을 처방받아 염증성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염증은 원래 단기간에 끝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면역계가 염증 이제 그만하고 염증을 차단하거든요. 그런데 불이 오래도록 진화되지 않거나 자주 발생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지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염증은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만성 염증은 건강을 위협하는 무기가 됩니다. 어쩌다가 현대인은 만성 염증으로 고통받게 되었을까요? 염증의 주범 백색가루. 오랜만에 병원을 찾아온 환자분께서 생전 없던 피부 염증이 생겨서 고생했어요 하며 근황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뜸 최근에 단 것 많이 드셨죠? 하고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놀라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최근에 생일 선물로 케이크를 많이 받았거든요. 며칠간 케이크를 계속 먹었어요. 라며 놀라시더군요. 만성염증은 꼭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외부 침입자를 통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만성염증도 상당한데 그중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대부분 음식의 맛을 내거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친숙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설탕 섭취는 건강에 큰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치아를 썩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잘 생기는 체내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설탕 과잉이 CRP, C 반응성 단백질 같은 혈액소 염증 수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스위스 치리 대학교 내분비내과 교실에서는 29명의 건강한 남성에게 매일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모든 사람의 염증 지표가 상승하였으며 체중, 공복혈당,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만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개월간 매일 설탕 첨가 음료 한 캔을 섭취한 그룹의 염증 수치와 통풍을 유발하는 유산 수치가 증가했고, 설탕이 없는 다이어트 소다를 마신 그룹의 유산 수치는 증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일일 당류 섭취량은 2000 k칼로리를 섭취하는 성인 기준 약 25g입니다. 이를 각설탕 3g으로 환산하면 8개 분량인데,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가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빵이나 과자, 떡 등에도 알게 모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매일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일쑤일 것입니다. 실제 한국인의 평균 일일 당류 섭취량은 60에서 70g 수준이라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지요. 설탕뿐만이 아닙니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당류인 과당은 더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음료수나 자양강장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첨가됩니다. 액상과당은 특히 간에 부담을 주는데 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 지방간이 생기게 하고 더 진행되면 간에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혈압과 혈당을 상승시키고 식욕 조절 회로를 교란시켜 살이 쉽게 찌는 환경을 조성하며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첨가당이지요. 이런 첨가당의 가장 큰 문제는 먹을수록 의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맛을 먹으면 느껴지는 쾌감 때문에 뇌가 보상기전으로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섭취를 자제하거나 횟수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효과가 입증된 4가지 항염증 음식.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 5가지를 꼽으면 암, 심장질환, 당뇨, 관절염 그리고 치매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5대 질환이지요. 각기 다른 질환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위험질환이 생기는 원인과 기전에는 늘 염증이 깔려 있습니다. 한약에서도 급성염증부터 만성염증까지 염증을 다스리는 천연약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염증을 치료하는 식품이나 영양소에 대한 연구 또한 양 한방에서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염증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는 음식 4가지를 소개합니다. 1. 꿀풀과 식물. 염증을 없애는 첫 번째 음식은 꿀풀과 식물입니다. 꿀풀과 식물의 특징은 향긋한 향인데 우리에게는 허브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하, 로즈마리, 바질, 라벤더 등 다양하며 깻잎 같은 한국 전통 꿀풀과 식물도 있습니다. 이들이 내뿜은 향은 원래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낸 휘발성 성분인데요. 특히 꿀풀과에 속하는 허브를 섭취하면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화합맛과 향이 특징인 박하도 항염 효과가 매우 뛰어나 한약에서 오랜 시간 천연 소염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염이나 구내염, 식도염, 위염처럼 상피 조직의 염증을 다스리는 작용이 탁월하지요. 또한 대부분의 꿀풀과 식물은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박하사탕을 먹는 습관도 소화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설탕 성분이 많아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화불량증이나 만성위염으로 오래 고생했던 분들이라면 식후에 박하차를 마셔보세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라색 컬러푸드.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색깔도 있습니다. 식물이 만들어내는 각종 유기화합물이 독특한 색소 성분을 내는 것인데요. 다양한 컬러푸드 중에서도 염증을 줄이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보라색 컬러푸드입니다. 보라색 색소 성분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입술이며 손가락까지 온통 시커멓게 물들게 하는 오디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포도, 가지, 비트 같은 채소, 흑미 같은 곡식이 있습니다. 보라색을 만드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데 보라색에서부터 검정, 블루, 붉은색까지의 컬러 스펙트럼을 만들어냅니다. 안토시아는 비타민C에 비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약 2.5배 뛰어나며 염증과 노화로부터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보라색 컬러 푸드 중에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냉한 것에 속하는 식품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체질이 냉하거나 위장이 냉한 사람이 냉한 식품을 과잉 섭취할 경우 기초 체온이 떨어지고 묽은 변이나 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오메가3.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입증된 성분 중 하나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심장병 발생률을 낮추며 두뇌 건강에도 필수인데요. 최근에는 염증 제거 효과까지 더해져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체내 염증 해소 촉진 전달자라는 항염증 물질을 생성하여 만성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체내에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섭취해야만 하는데 고등어, 꽁치, 멸치 같은 생선에는 EPA, DHA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하니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에는 ALA, 알파 리놀렌산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성 단백질인 CRP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기름류 중에서는 들기름에 가장 풍부합니다. 최근 오메가3의 여러 효능들이 알려지면서 보충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아무리 몸에 좋은 지방이라도 일일 총 열량의 10% 이상을 섭취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출혈을 억제하지 못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오메가3를 영양제로 복용할 때는 꼭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황성분이 풍부한 음식. 유기황 화학물이 풍부한 음식도 염증을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은 유황온천이나 암석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자 인체를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을 태우면 나는 불쾌한 냄새가 바로 황성분 때문이지요. 황은 체내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데 특히 간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유기황 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마늘, 부추, 파, 양파 같은 백합과 채소를 비롯해 배추, 무,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앞서 나열한 채소들이 함께 버무려진 것이 다름 아닌 김치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김치는 혈압을 높이고 콩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간을 적당하게 맞춰 적정량을 섭취하면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항염증 부두가 됩니다. 다만 황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파와 마늘 같은 채소는 자극적이라 지금 몸 어딘가에 급성염증 반응이 있다면 과잉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도염이나 위염, 장염 같은 소화기계 염증이 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합과 채소는 한의학적으로 열성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이나 사상체질에서 소양인에 속하는 사람이 과잉 섭취할 경우 두통과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의 경우에도 십자화가 채소의 과잉 섭취는 주의해야 합니다. 염증 식치, 내 몸을 살리는 음식 처방전. 식치, 자생력을 살리는 음식의 힘. 현대인의 많은 병에는 사실 치료약이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약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 치료가 아니라 관리를 위한 약이기 때문인데 만성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이에 따라 인간에게 찾아오는 병의 종류와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질환의 관리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성염증이라면 적절한 약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만성염증은 꾸준한 관리로 염증이 다시 생기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발, 다리 근육이 가늘어지면서 노화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장기관이 약해지고 노화되며 염증이 잘 생기는 것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목구비를 비롯해 내장기관, 신경은 내 의지로 운동을 시킬 수도 없고 단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약이나 영양제보다 음식을 기본으로 챙겨야 합니다. 한약에서는 음식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식치, 약으로 치료하는 것을 약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약치보다는 식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식약동원이라는 말처럼 음식과 약이 병을 치료하는 이치는 같습니다. 약성이 부드러워 매일 먹어도 괜찮은 것은 음식이라고 하고 약성이 강해 필요할 때만 써야 하는 것을 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음식 중에도 생강, 대추, 율무, 박하처럼 약성이 매우 뛰어나 식약 공용 한약재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음식은 어떻게 약이 되는가? 제 경우에는 식치와 약치를 병행하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급성염증이라면 약성이 강한 약재로 약치를 해서 급한 불을 끄고 만성염증이라면 장기적 관점으로 병을 바라보고 치료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약성이 부드러운 음식 약재로 식치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만성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치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만성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라면 해독과 독소 배출에 좋은 산미나리, 피부 재생을 돕는 돈나물,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숙주나물 등이 좋은 약재가 됩니다. 개인의 체질과 상태를 고려하여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약재들로 구성한 식치 처방을 해서 약을 만들어 드립니다.
식치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글자 그대로 음식식과 다스릴 치, 음식으로 병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음식의 다양한 성미와 작용에 따라 치료 효과를 얻는 방식을 말하지요. 그렇기에 식치는 식탁에서 흔히 보는 곡식, 채소, 과일, 버섯, 허브 등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만성질환, 특히 만성염증을 치료하고 관리 및 예방하는 데 있어 더없이 좋은 대안입니다. 저런 식재료들이야 평소에도 많이 먹고 있고 평범해 보이기도 해서 음식으로 치료가 될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약성을 높일 수도 반대로 부드럽게 중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즉 음식 궁합에 따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먹느냐에 따라 효능과 효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식치는 단순히 어디에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하는 공식이 아니라 나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음식을 찾아 치료하는 섬세하고 정교한 방법이며 불필요한 염증이 오래 머물지 않게끔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을 부위별로 나눠 왜 특정 부위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지, 그리고 왜 이 염증이 만성으로 진행되어 오랜 시간 괴롭히는지를 먼저 이해한다면 식치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염증이 있다면 원인을 파악해보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치를 시도해 보세요. 진료실에서 직접 뵙지 못하는 많은 분들께 가능한 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식치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소개하는 처방들은 치료가 아닌 일상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치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몸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식치를 시작하기 전 관련 의료기관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 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눈의 염증을 다스리는 구기자. 언젠가부터 눈 영양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좀 드신다는 분들은 누테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테인 그리고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지아잔틴은 염증을 억제하는 등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시세포가 모여있는 망막에도 이 색소들이 몰려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황반이라는 황반색소입니다. 황반의 주변부에는 누테인이, 중심부에는 지아잔틴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랗게 보여 이름도 황반이라 불리는 것이지요. 눈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은 피부 노화와 염증 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그로부터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황반색소입니다. 그런데 눈의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50에서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외선의 공격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는 힘이 줄어들고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누테인과 지아잔틴은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섭취를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최근 이 사실이 대두되면서 누테인 성분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만 먹는다고 해서 눈이 건강해질까요?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액입니다. 혈액은 눈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 물질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깨끗해야 눈이 밝아집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이 건강해야 눈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중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독성 물질이 호모시스테인인데요. 혈중 호모시스테인이 수치가 높아지면 백내장이 촉진되고 근시나 시력장애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 건강을 지키려면 점차 감소하는 황반색소도 보충하는 동시에 호모시스테인 같은 세포 독성 물질을 해독할 수 있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약성을 가진 음식 중 하나가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외국에서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어 그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들도 정말 많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안구 건조증이나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는 시력 저하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최근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황반변성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65세에서 70세 사이의 성인에게 3개월 동안 구기자를 섭취하게 한 결과 체내 지아잔틴과 황산화 성분이 크게 증가하고 황반의 색소 밀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구기자에는 호모시스테인을 해독하는 베타인 성분도 풍부해서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그 효과로 간도 좋게 만듭니다. 한약에서도 구기자는 오래전부터 매우 유용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보간신, 즉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 노화로 인한 눈질환과 눈의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데 꼭 들어가는 약재입니다. 구기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데요. 건포도처럼 건조시켜 건구기자로 섭취해도 맛이 좋습니다. 저는 샐러드를 먹을 때 종종 건구기자를 토핑으로 얹은 다음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기도 합니다. 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분말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스무디를 만들 때 한 숟가락 정도 추가해 드시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기자차. 루테인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잘 되므로 식사 후 바로 음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 건 구기자 40g, 물 1.8리터. 1. 구기자를 물에 깨끗이 씻고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중불에서 볶는다. 2. 볶은 구기자에 물을 붓고 끓인다. 3.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닫고 약불에서 1시간가량 더 끓인다. 주의사항: 구기자는 생이나 분말로 섭취할 경우 1일 30g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특별한 독성은 보고된 바가 없지만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접한다면 먼저 조금만 섭취해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콤한 맛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공복 섭취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췌장의 염증을 다스리는 우엉.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생겨도 발견이 어렵고 병이 생겨도 치료가 어렵지요. 췌장은 세포의 당분을 공급해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우리 몸의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췌장액을 분비하여 소화를 돕기도 하고요. 이런 췌장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염증이 생기는데요. 이 염증이 반복되어 만성 췌장염으로 발전하면 췌장암을 키우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평소 췌장의 염증을 예방하고 다스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췌장염을 예방하고 췌장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우엉입니다. 우엉은 뿌리채소인데 생김새를 보면 가늘고 길게 뻗은 직근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뿌리라 하더라도 인삼처럼 잔뿌리가 많은 경우 보약이 되는 성분이 풍부해 한약에서 보약제로 많이 쓰이는 데 반해 우엉은 염증을 다스리는 해독제로 쓰여 왔습니다. 과거에는 못 먹어서 병이 생겼지만 지금은 너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독제가 보약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우엉의 항암 효과도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엉의 악티게닌이라는 양리 성분이 암세포로 공급되는 당질을 차단하여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게다가 우엉 속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정상 세포를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해서 암세포로 변성되는 것을 막고 암 전이를 예방합니다. 우엉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도 항암작용에 기여하는데 탄닌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하나이자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식세포의 기능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우엉풀에 풍부한 이눌린이라는 성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이섬유의 한 종류인 이눌린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기 때문에 췌장의 피로를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혈당 조절에 기여해 췌장이 피곤하지 않게 도와준다는 것이지요. 달달한 간식, 설탕이 함유된 음료수, 빵이나 면, 떡과 같이 혈당을 빠르게 오르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몸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더라도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현상,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우엉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 또는 당뇨 전 단계인 사람은 췌장염, 췌장암 예방에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관리의 일환으로 술과 담배를 피하고 담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췌장을 보호하는 우엉을 즐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정에서는 우엉을 대부분 간장과 설탕을 넣고 졸여 조림으로 먹는 경우가 흔한데 우엉조림은 설탕 때문에 췌장에 부담이 가고 또 조리는 과정에서 당독소가 많이 생기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좀 더 건강한 조리법으로 완성한 우엉찜이나 우엉 샤브샤브를 추천합니다. 우엉 샤브샤브 재료 우엉 80에서 100g, 말린 표고버섯 대여섯 개, 찬물 1리터, 간장, 알배추, 시금치, 호박 적당량씩. 1. 우엉은 수세미로 문질러 흙을 씻어내고 상처난 부분은 도려낸 뒤 껍질의 거친 부분만 칼등으로 긁어내고 어슷 썰게 한다. 2. 버섯은 찬물에 푹 담가 냉장실이나 서늘한 곳에서 24시간 동안 우려낸다. 3. 표고버섯을 건져낸 물에 우엉을 넣고 향이 충분히 우러날 때까지 20에서 30분 정도 끓인다. 4. 우엉을 건지고 채소는 간장으로 적당히 간한다. 5. 알배추, 시금치, 호박 등을 넣고 건져두었던 표고버섯, 우엉까지 올려 끓인다. 주의사항 우엉에는 분만 촉진작용과 자궁 흥분작용이 있어 임산부라면 과잉 섭취에 주의해야 하며 장이 예민한 사람은 우엉 속 풍부한 섬유질에 의해 가스, 복통, 설사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다면 우엉을 팬에 5분 정도 볶아서 끓는 물에 충분히 우린 뒤 건더기는 빼고 차로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상 체질의 관점에서 우엉은 소양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소입니다. 소음인이나 저혈압인 사람이 우엉차를 자주 마시면 몸에 있는 체액이 빠져나가 기운이 가라앉고 냉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 염증 해방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